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선비와 현판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아무렇게나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서삼경으로 대표되는 유교 경전이나 또는 선현들이 남긴 훌륭한 구절을 인용하여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다른 어떤 그 지역과는 달리 우리 선조들은 독특한 현판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부제로 선비와 현판, 선연의 정신을 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것도 독특한 현판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현판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판의 개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현판과 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판은 글자 그대로 매달현 판자판, 모든 건물에 매달려 있는 나무 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액은 좀 더 이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어느 건물에 그 건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중요한 현판입니다. 그래서 현판은 넓은 의미로서 건물에 걸려 있는 모든 나무판을 현판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무슨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자에는 무슨 정이라고 하는 현판이 있고 그 정자 안에는 수많은 시판도 있고 기문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은 현판, 그 중에 그 건물을 명명하는 현판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편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판의 유래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물론 중국이겠지요. 중국 진시황의 진나라 때에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헌상으로는 한나라 이 고조가 통일을 했는데 한 고조에는 3공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장자방이라든가 또 한신장군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언급되는 소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치를 주로 했는데요. 소화가 이 한나라 궁궐에다가 창룡과 백호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룡과 백호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총룡, 우백호라는 또 의미와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판의 유래는 언제부터일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현판의 어떤 유래는 한자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올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자 한문은 삼국시대부터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판 문화도 그때부터 들어왔는데 그때에 남아있는 현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잦은 전랑과 외침으로 인해서 전해진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판 글씨로는 여기 밑에 배경사진이 있습니다만 왼쪽에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통일신라 시대에 김생이 쓴 글씨입니다. 그런데 이 김생이 쓴 글씨인데 이거를 김생이 쓴 글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전해지기는 전김생이라고 합니다. 전김생이라는 것은 김생의 글씨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마곡사의 대웅보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 지역에는 오래된 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고려 공민왕의 글씨가 여러 점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려 시대 때에 홍건적이 2차 신입 때에 고려 공민왕이 파주를 거쳐서 충주를 거쳐서 예천 용궁을 거쳐서 안동에 몽진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몽진 기간이 한 70여일간이 머물렀어요. 이 공민왕은 평소에 그림도 잘 그렸고 그 다음에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려 금문왕의 글씨로 대표적인 것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안동웅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학진흥원과 이웃에 있는 청량산에 가면은 청량사의 유리보존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 부석사에 가면은 무량수전, 또 안동의 영호루 등등의 고려시대의 공민왕의 글씨가 여러 편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글씨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는 이 현판이 1000여 장 이상 소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현판이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000여 장 넘는 현판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4가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명가를 상징하는 당호 현판. 당호는 주로 이 건물의 집안의 어떤 사랑채에다가 게시를 하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서당 서원의 현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저희 원에서는 아름다운 정자 현판이 많은데 누정 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가 이 지역에는 온존해 있는데 그 중에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문화, 조상의 묘소를 수호하는 제사 현판입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당호, 서원, 누정, 제사인데 저희들이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에 올릴 때에는 당호는 주거공간, 그 다음에 서원은 교육공간, 누정은 수양공간, 그 다음에 제사는 추모공간으로 이렇게 명칭을 약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각각 4가지 어떤 현판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집안에 사랑채에 현판이 걸려 있느냐 마느냐, 이건 집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관이 이 당호 현판은 바로 그 사랑채의 건물의 호칭인 동시에 그 집안의 가장 훌륭한 분의 아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성룡이라고 하면은 호가 서해라고 하지만은 유성룡을 대표하는 당호가 충효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호하면은 당자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정, 헌, 암, 은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시로 충효당, 오헌, 근암, 보백당 이와 같은 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밑에 충효당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17세기에 가장 전서로 뛰어난 미수 허목의 글씨인데요. 서예 선생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자제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7자로 된 유건시 5째, 6제의 구절이 나오는데 후손들에게 모름지기 삼갈지라 충효지외 무사업이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충과 효도의 일 외에는 아무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서예 유성룡 선생이 자제들에게 유계를 남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서예 선생의 아들 수암, 유진, 손자 졸제 유원지, 증손자 유의하, 고손자 병조 판서까지 이 충효라는 것이 그 하회 유시의 정신적, 상징적 어떤 그 가치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오헌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조형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오헌하면 내 집입니다. 내 집. 그냥 내 집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행서로 오헌의 의미를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그 의미는 도연명의 어떤 한시를 가져와서 온갖 새들도 때가 되면은 제 보금자리로 깃들어 들어가는데 나도 내 집이 있어서 내 집을 사랑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헌은 바로 영주 무섬의 박재현이라는 분의 당호 현판인데 여기에는 자연과 함께하며 요족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현판입니다. 물론 근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암이라는 현판과 보백당도, 근암은 바로 이 19세기에
근암 유치덕이라는 분이 이 근암의 근자에는 가까울 근자 아닙니까? 학문 자세를 넣은 겁니다. 학문은 높고 멀리 있는 잡히지 않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가깝고 아주 그 낮은 어떤 학문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실상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실천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까울 근자에는요. 보백당은 너무나 잘 압니다. 연산조의 대사은 대사관을 역임한 보백당 김계영 선생이 자제들에게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오가무 보물. 우리 집에는 보물이 없어. 보물유 청백이라. 보물은 오직 청렴결백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청백을 보물로 여긴 집이다. 이런 당호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집안의 하나의 가품, 각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호는 제가 정의를 내리기를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 형성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가품을 형성해가는 정신적, 상징적 토대가 된다. 이렇게 당호 현판을 개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 서당 현판입니다. 아주 이 서원 현판에는 이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지방교육은 관악인 향교와 사학인 서원 서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 살인파가 역사적인 승리로 이끌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는 서당 서원 교육이 굉장히 중시되었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조선조 500년을 통해서 서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퇴계 이황 선생을 뺄 수가 없습니다. 퇴계 선생은 위대한 철학자이지만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돌아가시기 3년 전까지도 서원 창설 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왜 퇴계 선생은 서원 교육을 이토록 중시했을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신지식인의 배양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관악인 향교라든가 성균관, 특히 지방에는 향교 교육의 어떤 드러난 모순점, 이것을 사학인 서원 서당 교육으로 뭔가를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동서원은 고려 말에 역동 우탁 선생을 모신 서원입니다.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3년 전, 그러니까 1567년에 여러 제자들과 터를 보고 건물을 짓고 퇴계 선생이 직접 명명을 했던 서원입니다. 반면에 도산서원은 1573년에 퇴계가 돌아가시고 1570년에 퇴계가 돌아가시고 1574년에 제자들에 의해 지어진 서원입니다. 그런데 역동서원과 도산서원의 현판의 의미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의 현판의 의미는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역동서원과 도산서원의 진도문, 입도문부터 동제서제, 당, 또 선생님이 기거하는 좌우협실의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는 퇴계 선생은 학문의 차서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천자문도 안 읽고 주역부터 읽는 그런 또 분도 계시는데 옛날에는 학문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그 현판의 의미를 보면은 입도의 과정, 도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원을. 그러면 서원에 들어가면 동제서제가 있습니다. 그 동제서제에서 유생들이 그 공부하는 과정은 사서의 단계입니다. 논어맹자 대학 중용어로 대표되는 사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한 차원 나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성당, 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에 걸려있는 편액의 의미는요, 주역이라든가 또는 서경이라든가 이런 부절에서 빼어옵니다. 특히 주역은 그냥 그 주역의 대문이 아닙니다. 공자가 주역을 풀이한 시비 가운데 특히 권계, 공계의 문헌전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서 단계, 사서 오경의 단계, 학문의 차서를 중시했다. 이 서원에 들어온 유생들은 출사를 목적으로 여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인격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충만하게 터득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출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대학원을 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서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위기지학을 통한 군자의 선비, 소인의 선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자유가 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학의 공교육화 추구입니다. 여기에 역동서원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역동서원의 명교당, 교를 밝히는 당이다. 여러분 도산서원의 이 당이 정교당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정교당의 의미를 물어보면은 10분 중에 8, 9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요것도 보면은 교를 전하는 당이라고 해석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를 밝히는 당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교는 오교를 이야기합니다. 오교는 바로 오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교당도 교를 전하는 당 하면 좋을 텐데 퇴계 선생이 정교의 의미를 해석을 해놨습니다. 전을 가르치는 당이다. 이 전은 서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오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교, 오륜, 오전은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산서원과 역동서원에 들어온 유생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학문의 어떤 목표, 유학의 목표는 명인륜,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 그 인륜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인간관계, 부자관계, 군신관계, 부부관계, 장유관계, 친구관계입니다. 이 5가지 외에 없습니다. 이게 유학의 본령이고 유학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교당, 명교당이라고 했을 때는 역동선생과 그 다음에 우탁선생과 퇴계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반적인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계가 그토록 열망했던 이 사학의 서원이 바로 관악인 향교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는 누정 현판입니다. 여러분 누정하면은 누각과 정자의 약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청송의 장경루, 참 이 그림이 참 아주 뛰어납니다. 문경 산양에 있는 인천 채시 집안의 이 최익하란 분의 정자인데 이게 배바입니다. 이 주암정입니다. 배가 이렇게 떠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각과 정자의 의미는 바로 이 누각은 공적인 공간, 그 다음에 정자는 사적인 공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풍륜을 즐긴 장소, 심신을 수양하는 장소, 또 후학의 교육의 장소, 또 살림의 해압의 장소, 다양한 어떤 집안에 따라서 이 누정의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정의 현판을 한마디로 선비들의 자기 정화, 또 수양을 중시하는 공간이자 학문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시와 술로서 또 여유와 풍륜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마디 더 이야기하면은 이 누정에 수많은 시판이 있습니다. 그 시판의 내용은 하나같이 자연을, 산수를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산수애호 정신, 오늘날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사의 현판입니다. 이 제사는 조상의 묘소를 지키고 묘제를 받들기 위해서 묘소 주위에 지은 건물인데 지역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제실, 제궁, 제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동 지역은 안동을 관양으로 쓴 안동권이다, 안동김, 안동장, 아주 규모가 큰 제실이 많지요. 이 배경이 이 추원루라고 하는 것은 안동 권시 어떤 능동 제사의 어떤 제사인데,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안동 지역은, 북부 지역은 혈연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사의 명칭을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영모, 영사, 경모, 우경,
여러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거기가 같습니다. 뭐냐면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 또 선년에 대한 존경의 의미,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 현판에는 희박해져 가는 효성의 정신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 현판의 의미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장소를 가르쳐주는 입간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건물의 기능과 용도를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현판을 통해서 어떤 그 서해의 시대 정신과 서해사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추사의 현판이 한 점도 없을 경우에 추사 김정희가 쓴 것이 현판이 있으면 그 현판의 글씨를 통해서 추사의 서해 세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현판에는 선년들의 삶의 지향과 가치관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현판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사자성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출입, 관성, 고명사의. 현판을 고명사의란 뜻은 현판의 명칭을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안에 걸려있는 현판을 통해서 그 집안을 수없이 출입하면서 그 현판을 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출입관성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주제는 선비와 현판입니다. 오늘 이 선비와 현판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추후에 여러분들도 현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